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당무에 복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은 틀렸다고 봅니다. 당무는 이미 서울대 병원에 있을 때부터 당무는 다 받습니다. 예. 당무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에 출근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원래 분당에 살았었는데 뭐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에서 현재 주소는 인천 계양을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출퇴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여의도에 출근을 한다 이번 주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리더십 부재입니다. 네. 리더십 부재. 이재명은 저희가 이렇게 방송 때마다 이재명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상민 의원 탈당했을 때 원칙과 상식 왜 저 3인방 조응천 대표 미래대연합이라고 하는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탈당했을 때 그다음에 공천에 관해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있었을 때 왜 공천 과정에서 적격 판정 받았던 사람들 때문에 정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홈런을 3방이나 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아무런 대꾸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국면에 모습이 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리더십 부재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비명계 김한규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 그 제주을이 이제 지역구인 국회의원이고 49살인데요. 이재명 피습 사건에 대해서 본인도 피해자가 돼 보니까 느끼는 게 있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표는 거의 신성시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역의 반열에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름을 거론을 하는 순간 바로 엄중 경고 조치가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본인도 피해자가 돼 보니 느끼는 게 있었을 것이다. 이게 왜 문제인 거죠? 아무튼 여기 엄중 경고가 내렸습니다. 비명계여서 그런 건가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언급 금지. 성인의 반열에 올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검찰이 말이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해 변호사 협회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한변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죠. 지금 이제 당 대표직에 있고 현역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변호사직을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라는 게 영업을 합니다. 사건을 수임해서 돈 버는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증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품위를 손상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징계를 요청한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그리고 유증교사 등등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검찰이 대한변협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네, 그 법무부에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이제 당연직 위원장이 돼가지고요. 거기 뭐 판사, 그다음에 대한변협 대표로 있는 사람 또는 저 같은 이제 언론인 등이 있어서 변호사 징계가 올라온 걸, 그러니까 검찰이 신청을 하면 그걸 대한변협이 심사를 해서 그걸 법무부에 넘깁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가 이런 겁니다. 뭐 자격정지 6개월 가령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변호사 영업을 6개월 동안 못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심하게는 뭐 자격정지 1년. 그럼 1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센 징계인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고 아마 거의 치명상일 겁니다. 근데 영구제명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견책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좀 약한 건 과태료. 영업은 계속 하되 과태료만 내게 해요. 변호사들도 나쁜 짓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우 지저분한 짓 많이 해요. 네, 나쁜 짓 정도가 아니라 지저분한 짓. 그 사건 의뢰인들 막 2중 3중으로 이렇게 그 거짓말하고 그 유혹하고 꼬드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제가 6년 동안 심의를 했었어요. 제가 지금도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이었다면 이재명 대표 넘어온 거 쓸데없는 얘기도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건 많은데 지금 네 여러분 지금 위증교사 혐의가 큰 게 하나 터졌는데요. 이 제가 이거 뭐 늘 드리는 말씀이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여기 대장동 일당이 있습니다. 뭐 김만배, 남욱 변호사, 뭐 정영학 회계사, 뭐 이게 대장동 일당 민간인들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여기는 성남시 일당이 있습니다. 성남시 이재명, 김용, 뭐 유동규 뭐 이런 등등이죠. 그런데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유동규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남욱한테 돈을 뜯어다가 이것을 이재명의 오른팔이라는 김용한테 건네준 겁니다. 유동규 사무실에서. 이제 그게 김용에 대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장. 이 사람이 위증을 한 거예요. 김용 재판에 나와서. 그 돈을 받았다는 날짜가 2021년 5월 3일이거든요. 2021년 5월 3일 날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돈 주는 현장에 뭐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현장에 사진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현장에서 뭐 수표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현금 따말 5만 원짜리 이걸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의 진술만 있는 겁니다. 남욱의 진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위증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상권진흥원장이라고 하는 이 김모 씨가 그때 김용 씨는 수원에 있는 제 사무실에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알리바이 조작이라고 하는 거죠. 알리바이 조작. 너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알리바이인 거죠. 그래가지고 김용이 그때 그 재판에서는 풀려났던 겁니다. 그게 달력까지 조작을 해서 그 달력을 찍은 사진을 제출한 겁니다. 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라는 이가 제가 저의 일정은 달력에다가 다 적어놓습니다. 해가지고 2021년 5월 3일자 달력에다가 김용하고 어디에서 만났다. 그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달력은 다 없앴는데요. 사진은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낸 겁니다. 재판장이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난 겁니다.
거짓말하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 사람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김용이 이쁘고 이재명이 이뻐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위원장을 뒤에서 시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시킨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했던 사람. 두 사람. 박모 씨, 서모 씨 45살, 44살. 어젯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 위증교사가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이재명 본인부터가 위증교사의 달인이었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이루어지고 있던 중에 김병량 전 성남시장 그 수행비서 위증교사 하게 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대신에 KBS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기로 김병량 성남시장이 그렇게 음모를 꾸몄었다는 식으로 위증을 해달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수행비서도 재판받고 있고 이재명도 재판받고 있고 이게 위증교사 재판인 겁니다. 이재명도 위증교사, 그의 오른팔에는 김용도 위증교사. 최근에는 전라북도 교육감 뭐 그 사람도 뭐 전북대 교수 누구를 뭐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교수가 뭐 나중에 와서 뭐 나 폭력 당한 적 없다 위증했다가 그게 위증이라는 게 들통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참 거기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위증교사를 밥 먹듯 하는 것 아니냐. 아마 누군가 그런 것 좀 조사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 한번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 쪽 좌파 진영 쪽에서의 위증교사 목록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